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자원분배를 위한 자체평가 기여도 기반의 교대 제안 협상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진수연입니다. 최근에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합학습이나 엣지 컴퓨팅 같은 분산 시스템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산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들에게 특정한 태스크를 분산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디바이스들은 이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연산을 수행할 때 컴퓨팅 리소스 그리고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리소스 등을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바이스들에게 이러한 소모 자원에 대해 보상을 주어지지 않게 된다면 디바이스들은 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본다고 여기고 이를 거절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산 시스템에서는 디바이스에게 참가 비용을 보상해주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주요한 목적은 아래 세 가지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보상해 줌으로써 디바이스들이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디바이스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소모한 비용에 따라서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을 분배할 때 시스템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식은 자원의 양을 동일하게 분배해주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동일한 시스템 태스크를 수행하더라도 디바이스마다 소모하는 비용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디바이스의 유틸리티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유틸리티란 각 디바이스들이 분배받은 자원에 대해 얻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시스템 전체의 효용을 최대화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널리 활용되는 메시 협상 해법 NBS라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NBS는 모든 디바이스의 효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원 분배 지점을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모든 디바이스의 효용 정도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따라서 디바이스의 정보를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 NBS를 근사하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근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Alternating Offers Bargaining, 교대 제안 협상입니다. 교대 제안 협상이란 협상의 플레이어들이 이 자원, 분배할 자원에 대해서 흥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분배할 자원 X1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1과 2는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X1을 제안을 하게 되고 제안을 하는 각 시점을 발견 타임수가 타우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제안을 X1 타우라고 합니다.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되게 되면 이쪽 플레이어의 효용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협상 지연에 대해 더 페이션트한 플레이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대 제한 협상에서는 사실 플레이어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협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원 분배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교대 제한 협상을 통해서 디바이스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NBS를 근사하면서도 이 자원 분배가 너무 느려지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고려하는 분산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서버가 각 라운드 T마다 디바이스들에게 수행할 태스크를 공지하게 됩니다. 총 N개의 디바이스가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할 때 각 디바이스 i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자체적인 성능을 측정합니다. 서버는 디바이스들의 태스크 수행을 통해 특정한 시스템의 성능 GST를 얻게 되고 이런 정보는 디바이스들에게 공지됩니다. 그 이후에 각 디바이스는 공지받은 시스템의 성능 그리고 자신의 성능을 비교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버와 디바이스는 이러한 기여도와 성능을 고려한 효용을 기반으로 자원 분배 지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는 각 디바이스와 서버의 효용을 기반으로 분배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버의 효용은 일반적으로 디바이스들의 분산적인 태스크 수행을 통해 얻은 시스템의 이득과 그다음에 디바이스들에게 분배한 총 자원의 차이로 정의되게 됩니다. 이때 시스템의 이득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성능과 이에 대한 서버의 만족도인 람다 S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디바이스의 효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디바이스가 분배받은 자원과 분산적 태스크 수행에 소모하는 비용의 차이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디바이스의 자체 평가 기여도라는 항을 추가하였는데요. 이 항은 디바이스가 공지된 시스템의 성능 GST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값으로 각 디바이스의 성능과 서버 시스템의 성능의 비율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용을 고려하여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이 바로 NBS라고 하였는데요. NBS는 시스템 전체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지점으로 모든 디바이스의 효용의 곱이 최대가 되는 지점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디바이스의 효용의 곱을 메쉬 프로덕트 NP라고 하고 이는 시스템 전체의 효용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교대 제한 협상을 수행할 때 우선 자원 분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발게닝 게임에 대한 디컴포지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분해된 각 발게닝 게임 교대 제한 협상에서는 그 디바이스와 서버의 성능을 고려하여 NBS에 효율적으로 근사하기 위해서 교대 제한 협상 전략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선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서버가 여러 명의 디바이스와 자원 분배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시퀀셜한 방식, 즉 서버가 플레이어 1과 자원 분배를 하고 그 후에 플레이어 2에 대해 자원 분배를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수가 많아질수록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버가 여러 디바이스와 동시에 독립적으로 1대1로 교대 제한 협상을 수행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각 디바이스마다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라지 타워 i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교대 제한 협상을 적용했을 때의 NBS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서버와 각 디바이스의 독립적인 교대 제한 협상이 끝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고 또 협상이 지연될수록 효용의 가치가 할인 개수에 의해 감소한다라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대 제한 협상에서는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버가 시스템의 정보를 디바이스에게 공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시스템 성능뿐만 아니라 그 교대 제한 협상에 있어서의 특성인 디스카운트 팩터도 함께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디바이스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자체 평가 기여도를 계산하고 교대 제한 협상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대 제한 협상에서는 자원 분배 지점이 결정되기 위해서 서버와 각 디바이스가 자신의 몫을 상대에게 양보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플레이어가 자신의 몫을 양보하는 과정을 효용 측면에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효용을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플레이어가 새롭게 제안을 할 때에는 그 플레이어가 이전 시점에 했던 제안에 비해서 효용을 스텝 사이즈만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효용을 줄이는 간격인 스텝 사이즈는 디바이스와 서버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디바이스의 스텝 사이즈는 첫 번째로 디바이스의 자체 평가 기여도가 높을수록 스텝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디바이스가 시스템에 대해 기여한 정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고자 할 것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바이스의 할인 개수가 서버에 비해서 클수록 스텝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할인 개수가 크다라는 것은 인내심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응되게 스텝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은 상대에게 덜 양보하여 협상이 좀 지연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응시켜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바이스의 양보율 베타 i의 값이 작을수록 스텝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 양보율은 상대에게 얼마나 양보할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협상을 타결시키고자 하는 협력적인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제 서버의 스텝 사이즈의 경우에는 디바이스에 비해서 간단하게 자신의 디스카운트 팩터에 반비례하고 그 양보율에 비례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서버가 디바이스의 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한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한을 받은 플레이어는 수락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사결정 기준에서는 현재 플레이어가 받은 제한의 효용이 미래에 자신이 하려고 했던 제한의 효용보다 크거나 같다면 상대의 제한을 수락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에서는 제한한 전략을 활용했을 때 NBS에 얼마나 잘 근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20개의 디바이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총 15번의 라운드 동안 랜덤하게 자원, 시스템 성능, 디바이스 성능이 변하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비교 알고리즘으로는 PND WSD를 사용하였습니다. PND라는 것은 각 디바이스의 스텝 사이즈가 자신의 각 해당 디바이스의 디스카운트 팩터 그리고 해당 디바이스의 양보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방식이고, WSD라는 것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버의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방법은 여기에 자체 평가 기여도를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새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로는 중앙 집중적 방식으로 NBS를 찾는 DV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고, 그 이벨리에이션 메소드로는 그 제한한 방식을 이용했을 때 도달하는 자원 분배 지점에서의 시스템 효용, 즉 NP 값이 최적 지점인 NBS에서의 시스템 효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율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제한된 전략을 활용했을 때 NP가 평균적으로 가장 크게 나오고 NBS에 대한 오차는 평균적으로 가장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전략을 활용했을 때 서버가 공지한 정보를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NBS에 근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자원 분배 지점인 NBS를 디바이스의 정보 공유 없이 효율적으로 근사하기 위한 교대 제한 협상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제한된 전략에서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상대에게 양보하는 과정을 효용 측면에서 스텝 사이즈만큼 줄이는 것으로 대응을 시켰으며, 특히 자체 평가 기여도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한된 전략이 기존의 전략에 비해 낮은 오차율로 NBS에 근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셀프 어세스먼트 컨트리뷰션을 왜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사실 실험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적용을 해보기도 했고, 또 이 성능이라는 게 사실 여기 아까 그 내용이죠. 사실 이 성능이 높을수록 스텝 사이즈가 작아지도록 하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반비례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설명은 아직은 어려운 건가요? 네, 아직 뭔가 수학적으로나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관지어서 궁금한 건데, 그래서 앞에 PND나 WSD랑 차이점이 저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인 건데, 그 스텝 사이즈가 결국에는 그 뒤에 이제 오차율이랑 연결된다라는 게 아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걸까요? 아직 수학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해석법이 있는 건지.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NBS에 대한 오차율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 아직 해보지는 않았고 추가적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발게닝이 되는 그 타임슬롯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나요? 일단 이게 그 실험을 그 전에 했던 내용을 가져온 건데, 보면 스텝 사이즈라는 게 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보율이나 아니면 해당 플레이어의 디스카운트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시면 이 베타의 값이 커질수록
협상이 조금 더 빨리 타결되지만 오차율이 커지고 이 디스카운트 팩터의 값이 커질수록 오차율은 작아지지만 바게닝 피리어드는 길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실험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나오는지는 이렇게 확인을 하였고 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에서 끝나는지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 협상이 타결되기는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 에버리지 이터레이션이라고 대충 5번 이하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보시면 저 양보율 베타라는 거를 그 디바이스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구간에서 설정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바게닝에 걸리는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